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국하입니다. 강남 상구 아파트 과연 누가 샀을까 라는 것인데, 네 곳 중 한 곳은 지방 거주자라고 합니다. 지난해 강남 3구, 강남 서쪽 성파구 아파트의 비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남 3구에서 팔린 아파트 4가구 중 한 가구는 타 지역 거주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로 서울 강남과 같은 요지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수요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지방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강남 상구의 아파트가 외진들, 그러니까 지방 부자들이 많이 샀다는 겁니다. 이 똘똘한 한 채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강남 상구, 강남 쪽을 지방 아파트, 지방 부자들이 샀고, 지방에는 그러면은 누가 사느냐, 그죠? 지방에는 그죠? 이게 또 서울 사람들이, 외진들이 또 와서, 가격 올려놓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 부자들이. 그러니까 한 채를 사놓고 이제 나머지는 투기 목적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지난해 강남 상구에서 외진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구로 27.5%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3,657건 중 1,006건이 외진 거래라는 겁니다. 송파구 26.4%, 서초구 22.2% 등의 외진이 아파트를 많이 샀다는 겁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의 22.2%가 외진자. 서울 전체도 그죠. 외진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8만 건 중에 22.3%가 외진이 투자라는 겁니다. 강남 상구 외에는 구로구의 외진 비중이 27.3%. 구로구도 그죠. 이게 좀 사니까 가격이 여기가 외진 투자 그죠. 지방에서 많이 샀죠. 그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북구는 이제 본토 서울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많이 살던 지역이죠. 그죠. 가장 중위권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성북구는 서울 사람이 많고 나머지 구로구하고 강남구는 오히려 외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강남구 사고 약간 재력이 작은 사람들은 구로구 그죠. 제가 계속 여기에 사라고 했죠. 그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방 투자의 메리트가 감소한 점도 강남 상구 등 서울 아파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정부 규제가 오히려 강남 부패 진화를 더 경각하게 만들고 있다. 제가 그죠. 강남은 절대로 내릴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왜냐면은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똘똘한 한 채, 그죠? 그 정부 규제가 자꾸, 규제 위주로 가니까, 특히 강남은 돈이 계속 몰리고 있죠, 그죠? 지방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서울 지역을 가고 있고, 그러면 지방에는 진짜 부자들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상승은 조금, 억지로 올린, 그죠? 약간, 비정형적인 상승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강남이냐? 일단 공급도 없죠. 그죠? 공급량이 없으니까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또 세금 혜택이 똘똘한 한 채에 묶여 있으니까 세제 혜택이 한 채는 1가구 혜택이 제일 많으니까 무조건 전에는 두세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채에 몰빵하는 거죠. 그죠? 몰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상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한 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금액으로 그죠 주라 이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을 하면은 강남 아파트가 내릴 수가 있죠. 강남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외주로 빠지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자꾸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돈은 강남으로 제일 모인다는 거죠. 그 지방에서도 보면은 지방에서 중심 부자 동네 그죠. 그쪽에만 돈이 자꾸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똘똘한 한 채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2억 덜 받아도 팔아버리자 강남에서 급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세를 주던 집주인 박모 씨는 최근 집을 시세보다 2억원 낮춘 급매물로 팔았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란 겁니다. 이게 참 그죠. 이게 박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이사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2천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합의했는데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뀐 세입자는 돈을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참 문제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법이 지금 이상하게 돼 가지고 이게
돈을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법을 잘못 만들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박 씨는 집을 급매매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니인데 그죠? 5천만 원을 줄 뺏어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급매로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받겠죠. 그죠? 당초 태거에 합의했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 요건을 걸어하면서 큰 돈을 요구했다며 매매 과정에서 대략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손해보긴 했지만 이 같은 사례를 지장에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좀 감정에 좀 치우친 했는데 그죠? 우리가 돈을 거래할 때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제 이 사연을 들어보면은 조금 우견점도 있지만은 법이 그죠?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건매로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지역은 임대차법 이후 전세 가격이 많이 뛴 탓에 계약갱신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집을 건매로 매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이 건매로 나오는 건 좋죠, 그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그저 노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강남 대치사거리 인근 제2공인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들과 세입자들 간의 분쟁이 많다며 보통 계약 만료 후 세를 빼고 나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강남권은 전세 가격이 워낙 비싸니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통상 몇억 원씩 올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아는 기존 세입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 1억 원씩 태거 비용을 요구하니 집주인들이 차라리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게 물론 전세를 두면 몇억 올라도 이게 그죠?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몇억은 올라도 이게 그 월세로 월 이자 따지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5천만 원 목돈을 줘버리면은 그죠? 이게 남는 게 도로 손해죠. 이거 세입자는 그 집주인은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그죠? 이게 3억원 올려줘도 그 뭐 1억원에 80만원 3 해봤자 그죠?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80만원 1억원 80만원 밖에 안 친다는 거 1년에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 상구 매물 및 급증했다는 겁니다. 강남구에서 매물이 지금 7,700건에서 지금 8,377건 매물, 건매가 307건, 그죠? 건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 그죠? 한 20일간인데, 적어도, 물론 이제 지난인데 조금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네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10월달에서 11월달 건으로 이제 계속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매물 많이 나왔는데 매매가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죠? 올해부터 분양권도 1주택자 주택 투자 누르고 임대 늘린다는 겁니다. 자, 올해 바뀌는 세법이 기존 1주택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건설 임대주택 종합세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세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특혜 가리냐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공시가 6억에서 9억원 올리되고 근로장려금 산정가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아파트 분양 입주권도 주택을 간주되는데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는 그죠?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 등의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주택 1분양일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액 기준이 종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는 겁니다. 자, 9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종부세율이 최저 3%인 법인 대상 세율이 아니라 최저 0.6%인
개인 적용 세율이 부과되는 혜택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혜택을 주는 거죠. 왜 그저 이 법을 좀 혜택을 주는지, 그래서 이재명 그저 경기지사가 그 혜택 주지 마라 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같은 조치는 주택 수요를 줄이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는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그저 이거 하는데, 분양권도 그저 이게 주택 보유수에 포함시켜 양도세 중과세로 주택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임대업을 하는 건설업자의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하는 건데, 이러면 그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은 전부 다 이제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주택 그죠, 집값을 잡는데 대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는, 임대주택자는. 그죠, 세제를 통해 주택 투자 수요는 억제하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죠, 일반인이 개인은 임대주택을 못 넣고 그죠, 법인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임대주택도 오른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좀 엇박자적인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죠, 이게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법인이라는 것은 한 법인이 뭐 몇 채를 가지든 상관없이 저렇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소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임대업자들은 계속 집을 사가지고 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임대집안은 개인이 전세를 임대를 내놓은 거나 법인이 내놓는 거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죠? 괜히 그냥 한 채 있고 한 채를 더 사가지고 임대를 내놓은 거나 똑같은 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인은 하지 말라고 법인은 또 무작정 해주겠다는 것은, 또 법인의 것을 또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을 또 상향을 해주니까 세금을, 혜택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법인을 위한 법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이 같은 조치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한국토지공사, 이게 이제 보면 또 이제 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공사, 서울토지공사 어떤 공공사업자와 유스테이트 민간건설업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 한 사업은 이렇게 혜택을 다 주겠다 이겁니다. 자기들 그죠,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럼 이게 국가 공공기관만 있겠습니까? 민간업자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민간업자들도 같이 덕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또 경기지사가 되게 그죠,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나왔죠. 폐재라고,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 혜택을 폐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집값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정부는 오로지 공공으로 그죠, 이게 이 사업을 하려는 그런 목적에만 지금 중점을 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주요 뉴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